저희는 정부가 저희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위주로 이런 AI 접목된 사회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2026년 사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아마 최종 공문을 해서 한 8편씩 이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주안점은 뭐냐면 현재 되게 다양한 제품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도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절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금 제도화해서 이걸 전국 단위로 이제 확산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중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거에 지원 사업보다는 어느 정도 제품이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직접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서비스화할 수 있느냐 그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2026년 이제 올해 보건복지부 AI 기반 신규 사업 설명회가 2025년에 12월 22일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로 만들어봤습니다. 추진 배경이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노인 1천만 시대에 이미 도래했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후기 고령층 사회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돌봄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건 다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초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다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게 돌봄 부담의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돌봄 인력의 구조가 붕괴되어 있는 부분들이 50대에서 65세 여성분들이 돌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특히 2024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예측한 거에 따르면 2042년도에 돌봄 인력이 수요 대비 단 30% 수준에 그칠 것이다. 굉장히 계속 정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AI와 기술이 이 공백을 좀 부분적으로 전적으로 이제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우리가 위기라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의 기회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H테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정부랑 민간이랑 이렇게 조금 협업을 해서 좀 확산시키고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두 축이 뭐냐면 AI 스마트 홈케어의 쪽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사회복지 시설 쪽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지만 이걸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서비스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증해서 근거로 이제 마련이 되고 데이터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돌봄 인력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일을 좀 수월하게 조금 디지털화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확산이 기기가 보급이 돼야 되고요. 그 기기들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통합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돌봄 인력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영역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마트 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가 우선은 이제 보급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데이터 이 기기들이 이제 분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그게 이게 통합되지 않고 굉장히 분절적이면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이용하시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데이터화해서 통합할 것이냐, 그리고 AI가 도입이 돼서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조금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는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뭐 안전 영역 부분에 있어서 뭐 화재, 가스, 적외선, IoT 센서를 도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감지 센서, 그다음에 레이더 센서, 응급 호출 장치나 스마트 도어락 이런 것들 안전 영역과 생활 정서 영역, AI 스피커나 디스플레이, 반려 로봇 같은 정보적 교감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조명이나 플러그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 영역에 있어서도 스마트 밴드나 반지, 웨어러블, 그다음에 비접촉식 바이탈 측정기나 스마트 체중계, 뭐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 약도 이런 것들 세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개발 기기들이 이제 스마트 허브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합산이 되고 결국에 통합 플랫폼 클라우드 서버에 이렇게 좀 계속 쌓여야 한다라는 그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영역의 기기들이 통합 플랫폼으로 이제 마련이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지금 응급안전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AI IoT 건강관리나 뭐 지자체에서 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분절적으로 파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재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하고도 분리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계속 중복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사업이 몰리게 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야 한다. 통합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연계해야 되는데, 또 특히나 누가 들어와도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이 통합 플랫폼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생태를 만들어야 한다. 이걸 이제 막거나 이렇게 비개방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 또 뭔가를 개발하고 또 플랫폼을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개방형 표준은 API나 SDK를 이제 공개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로 들어오더라도 추후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건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사이언스 서비스 원에서 중앙기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기존의 돌봄 서비스랑 연결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했을 때 기계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힘듦은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지에 대한, 이거 계속 테스트해보고 이제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그 대상들하고의 접근이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의 문제였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생활지원사들은 기계는 있는데 이 기계의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서 그냥 뭐 방치되어 되는 부분들,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그런 앱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여기서 기계와 서비스가 따로 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홈 여러 가지 기계들과 기존의 제가 돌봄을 융합해서 결합을 해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스마트 홈 사업은 2년간 9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90억 사업인데 이게 단일 기업만 들어올 수 없고요. 기업을 개발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들,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묶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정책이 이게 이제 개발이 거의 상용화되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거를 실증으로 이제 검증을 해라라고 하는 실증 사업까지 연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90억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X 스프린트 사업이라고 하는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막 개발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든가 아니면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거의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이제 서비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분석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AI와 접목을 해서 분석도 해서 계속 이제 그 대상자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계의 지향형으로 이제 대화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돌봄 종사자의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AI화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같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라고 하는 건 2년에 걸쳐서 해야 할 과제들이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돌봄 기기와 서비스가 융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특히나 노인 맞춤 돌봄이라던가 24시간 응급안전 서비스와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실증으로 시범 사업까지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자를 200가구 이상의 대상자들에게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해서 그런 것들 근거로 마련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화되면 이게 이제 추후에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걸로 이제 기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90억 가까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한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AI 그 스마트 홈에서의 중점은 데이터를 해서 이거를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제 주관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의 과제를 제시를 했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종 기기나 장비로부터 실시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어디에 그냥 분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전송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돌봄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들이 이제 맞춤형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구축하는 것들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특히 그런데 이거를 개방형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추후에 어떤 방식의 어떤 기계들이 도입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을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도 되게 중요하게 제시를 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그런데 AI와 어쨌든 접목을 해서 AI가 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통 인터페이스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기기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AI 스피커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층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특성을 조금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감정인지나 정서인 지지까지 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갖추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돌봄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전환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어서 이거는 특히 생활지원사, 그러니까 노인 맞춤 돌봄 지원사의 좀 얘기들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시설 쪽에 그 요양보호사분들은 그래도 좀 약간 디지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좀 보였는데 제가 조금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해서 이제 돌봄 종사자들이 어쨌든 행정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돌봄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그 돌봄 스마트 이제 네 번째 과제는 이제 스마트홈 안전 서비스랑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응급 상황을 감지하거나 1차 자동 대응, 관제 대응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데이터들을 교차해서 뭐 잘못된 경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돌봄력 그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지원사들이 가장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대상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군하고 중점군으로 나누셔서 거의 뭐 2, 30명 더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AI 스마트 홈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24시간 생활 밀착형이 구동이 되고 자동화된 서비스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전 업무가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한번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을 받으신 노인분들을 찾아갔는데, 생활지원사가 오면 기계가 고장났다, 이거 잘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생활지원사는 나 잘 모른다, 그 기기 잘 모르니까 나중에 그 기기 보급한 그 기업에 문의를 해서 좀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생활지원사가 해주신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과연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보급이 된 건가, 아니면 기업들이 그냥 나 했다라고 하는 보여주기식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정말 생활지원사 직접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인력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제가 쪽에서는 그 노인분들이 이 서비스를 충분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부분들이 이번 사업에 조금 좀 반영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 좀 건강하신 노인분들을 매일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또 가끔 한 번씩 찾아가는데, 그 찾아갈 때 기존의 그 AI랑 그 스마트 홈 시설하고의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이분이 일주일간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미리 점검을 하고 찾아가게 되면 그거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그 데이터와 한 것들을 가서 뭐 자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갔을 때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해갖고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적절하게 다 연결이 돼야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건강관리 기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대화 및 생활 패턴 분석 기반 치매 조기 스크린ing도 이런 것도 이제 연결이 제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를 200가구 이상 모집을 한다거나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100가구 이상, 재가 양기 요양 수급자 50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예산은 이제 국비를 7억을 제시하고 있고 지자체 자부담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돌봄 종사자들도 이 사업에 좀 실증 사업을 하는데 실증으로 이걸 이게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안전 안심이라든가 노인 맞춤 돌봄이나 재가 장기 요양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와야 한다 제시를 하고 있어서, 대상자 그리고 실제 돌봄 종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품화하고 서비스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게 타당한지 이게 증명이 돼야 데이터 근거로 이제 마련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을 구축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도록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마트 홈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제 스마트 사회 시설에 대해 업무를 기술 전환하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중앙사회 서비스 주관으로 하고 이제 관리 주관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설에도 있는데 이게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통합을 시켜야 한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했고, 특히나 그
그 요양보호사들 업무를 조금 더 강도를 좀 낮추는 부분들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실제 여기서도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기업하고 그다음에 요양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양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들이고 지자체가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업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부분들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장기 요양 시설에 이거는 여기는 이제 그 요양 보호 스마트 홈은 90억 사업이고요. 이거는 6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리빙랩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가 100인 이상의 대형 장기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침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요양 일본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간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통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용자들의 모니터링 체계 그러니까 야간 수찰 업무를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용자들이 그 업무에 조금 더 효율화를 가져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취지 방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사업을 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사회 서비스 실험 사업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초기 시장에 진입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기업 측면을 충분히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시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었는데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라던가 요양보호기관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이 계속 그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데 어쨌든 이 기업은 제품을 만들긴 했고 이 제품이 정말 그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걸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그 대상자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들 이걸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이 좀 있었고요. 제공기간은 나 이거 도입하고 싶다. 이거 도입을 하면 우리 서비스 제공하는 대상자들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지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하는 예산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인력의 역량도 정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공 기관의 니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을 어쨌든 결합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하고 기업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이 제품을 제공했을 때 소비자들이 서비스 대상자들이 충분히 이거를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사업에 들어온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용자나 제공기관이나 기술 기업들이 모두 이제 테스트 배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 성숙도 TRL이 이제 그 8 이상의 기업만 들어와야 한다. 이거는 뭐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서비스에 바로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는 기업들만 들어오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RL 이상인 요구 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완성이 되어 있고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현장에 바로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에만 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 사업
이제 3차년도 사업이고 2024년, 2025년 사업 두 번째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들어왔던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웨어러블 도끼를 했던 그 기업들이 들어왔고요. 네, 돌봄 로봇 제시했던 기업도 들어왔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 체계는 다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산을 했을 때 어느 재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사회 서비스에서는 바우처랑 연결을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서비스 쪽에서는 어쨌든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들의 서비스화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까지는 저희가 그건 이제 다른 영역이고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는 결국에 확산할 때 이제 바우처를 통해서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지금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